자, 션타임의 시장 포커스 나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9월 25일, 현재 시간은 오후 4시 45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포커스 나우 통해서 전날에 있었던, 전주 금요일에 있었던 시장 흐름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오늘 있을 시장 움직임에 대한 예측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도 역시나 오늘 발표될 경제지표 일정에 대해서 좀 잡아보고 그리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뭐 별다른 경제 지표는 없습니다. 다만 뭐 9시 반에 미국의 더들리의 FOMC 연설이 있다라는 점이 좀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뭐 시카고 전국 활동 지수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더들리는 현재 연준에서 제3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인자죠, 3인자. 자, 지금 1인자가 제닛 옐런이고요. FOMC의 의장인 젠 옐런이고, 그리고 2인자가 스탠리 피셔죠. 자, 더들리는 그 스탠리 피셔를 잇는 세 번째 인물인데, 그 연준의 제 세 번째 인물인데요. 자, 더들리는요, 역시나 제닛 옐런과 동일하게 약간 비둘기파적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뭐 강한 시장 제재를 펼치지 않고, 그러니까 금리를 최대한 늦추는 거죠. 금리 인상을 최대한 늦춰가지고 시장이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자리를 놀이터를 마련해줘야 된다, 공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파인데요. 자, 더들리 역시 요즘 최근에 매파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수장인 제닛 옐런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오늘 더들리 역시 비슷한 관련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별다르게 크게 영향을 있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왜? 어차피 뭐 이미 저번 주에 있었던 FOMC 성명에서 기준금리가 인상할 것이다라고 이미 예고했었던 부분이었고, 뭐 그리고 이미 뭐 많은 상당 부분 뭐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들리가 오늘 하는 발언들은 상당히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예정입니다. 자, 하지만 10시에 발표되는 유로존의 중앙은행 연설, 이번에 발표된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연설은 뭐 조금 유로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번 주에 있었던 마리오 드라기 총재 연설 이후에 유로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다시 하락 반전하는 모습 보였었죠. 자, 이번도 역시나 동일하게 저번에 있었던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연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예정인데, 다만 저번 주에 이미 한 차례 유로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시장이 이미 충분히 반영되었었기 때문에 뭐 일단 그 자체로 시장을 흔들기에는 좀 재료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어쨌든 간에, 하지만 좀 중요한 연설인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유로가 현재 테이퍼링 시도를 하려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필요는 있을 부분입니다. 여기서 뭐 드라기 총재가 갑자기 깜짝 발언을 하지 않는 한 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주의 깊게 바라보도록 하죠. 자, 그 이후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별다르게 중요한 지표는 없고요. 월요일은 뭐 그렇게 큰 지표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 혹은 뭐 이렇게 화수 목에 발표되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거의 뭐 쉬어가는 날이죠. 쉬어가는 날. 월요일이랑 금요일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죠. 자, 먼저 5일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오펙의 감산 회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가지 못하면서 계속 50.88 라인과 그리고 49.90 라인의 박스권이 길게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있습니다. 자, 이번 15일부터 약 거의 한 2주가량 2주 조금 안 되게 계속 박스권의 형태로 길게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뭐 고점 횡보라는 점에는 상당히 뭐 상승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뭐 돌파하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그리고 51달러를 돌파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1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눌렸다라는 점을
봤을 때 충분히 다시 매도 방향성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에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저번 주에 있었던 오펙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 오펙회의에서는 감산 협의가 없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그리고 러시아가 좀 상당히 다른 오펙의 회원 국가에게 지금 추가적인 감산을 하기 위한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산 협의는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박스권이 형세가 일어났죠. 오히려 오펙회의 이후에 한 차례 내리 눌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대로 만약에 오펙회의에서 감산 협의가 없고 이대로 끝났다고 한다면은 유가가 한 차례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8월 달에 있었던 감산 이행률이 오펙의 8월 달 감산 이행률이 116%를 기록을 했습니다. 애시당초 목표했던 그 목표 감산 이행률보다 더 높은 수치의 감산이 보였기 때문에 박스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저번 주에 제대로 된 감산 연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산에 대한 추가적인 감산도 없었던 부분이었고요. 하지만 오펙회의에서는 향후 연장 가능성을 향후의 미래의 연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를 했고요. 또 추가적인 감산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역시 주목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유가가 한 차례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 기반 자체는 만들어 놨어요. 유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 자체는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또한 미국의 원유 채굴 장비 숫자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은요 5개나 감소한 774개를 기록을 했는데, 자, 지금 이러한 원유 채굴 장비 숫자의 감소세를 봤을 때 유가가 역시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세계의 에너지 수요는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생산량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유가는 상승을 이어갈 거예요. 60달러와 53.50달러까지 길게 상승하면서 가격을 형성할 예정입니다. 자, 하지만 왜 계속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을까요? 자,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51.11 라인을 고점 찍고 다시 내려온 이 부분, 이 51달러를 돌파하지 못했던 부분에 상당히 의미를 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51달러의 강한 매도 물량 저항대가 있으므로 가격을 다시 한 차례 눌러줄 수 있는, 한마디로 차익 실현 매물대가 강하게 펼쳐지면서 매도 추세가 잠시 잠깐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과거에 50.50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강한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길게 행보하다가 빠졌던 것과 동일한 방법이다, 동일한 지금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당히 이번에 있었던 오펙회의에서 추가적인 감산 협의가 기대가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만큼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감산 협의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뒤통수를 빡 때리면서 야, 없어. 뭘 기대해. 이러니까 지금 상당히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갈팡질팡하고 있으면서 박스권 유지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51달러를 돌파에 실패했다는 점을 봤을 때 한 차례 강한 차익 실현 매물대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매수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51달러를 돌파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힘없이 지지부진한 5일 상승세 모습 속에서 여기서 매도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익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사실상 그래서 옆에도 적어드렸지만 오늘은 사실 매수 신호는 모두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저희 지금 49.90 라인 매수 들어가가지고 100틱 이상 수익 청산하고 지금 계속 홀딩 중이었어요. 자, 이거 매수 포지션 모두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오히려 매수 추세선 이탈 신호 대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유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51달러를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과 그리고 오펙의 감산 회의가 무산됐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유가가 한 차례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추세선 이탈 신호를 대기한 이후에 바로 대응해 볼 수 있도록 하죠. 자, 오히려는요, 다시 한 차례 좀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상승이에요.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다만 이 시점에 한 차례 매수 추산 이탈하고 눌린다면은 48달러까지 혹은 더 나아간다면 40.50까지는 무난하게 눌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 신호 잡아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금. 자, 금 가격은 상당히 지금 미국과 북한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커짐에 따라서 저번 주 금요일에 상승세를 소폭 이어간 모습 보이고 있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시장에 큰 영향은 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지금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1280 라인에서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1360 라인까지 약 한 800틱 정도를 거의 한 2주 만에 끌어올려 버렸어요. 그런 이후에 유엔의 대북 정책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서 그 북한에 대한 리스크가 한 번에 쭉 사라지게 되면서 그런 북한발 리스크가 우려 심리가 빠지게 되면서 다시 금이 하락 반전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자, 거기다 더불어서 지금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시키려고 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달러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달러가 상승했을 때 금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이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한 차례 금을 추가적인 하락을 제지하고 있는 모습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미국 금리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자, 이미 저번 주에 있었던 FOMC 성명에서 이번 연도 12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했었죠. 그리고 FOMC 성명 이후에 두 차례 있었던 연준 의원의 연설, 샌프란시스코 연준 의원 존 윌리엄스 총재와 그리고 캔자스시티 연준 총재인 에스더 조지 역시 이번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옐런의 옐런의 그러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마디로 지지해주는, 서포트해주는 모습이었죠. 자,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원래는 비둘기파적 인물이었다는 게 사실 좀 중요하기는 해요. 비둘기파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번에는 FOMC 연준에 두 가지의 파가 존재한다 그랬죠. 비둘기파와 매파. 자, 비둘기파는 금리를 인상하지 말자주의, 매파는 금리 인상하자주의예요. 자, 이 두 명의 에스더 조지와 그리고 존 윌리엄스 총재는 비둘기파적 인물이었습니다. 좀 여기 비둘기파적 성향으로 좀 기울어져 있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매파적인 성향으로 이어지면서 한 차례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게 평가가 되었고 또 연준 내에 매파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었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있을 더들리의 연설 역시 이러한 옐런의 금리 인상 발언에 대해서 서포트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어쨌든 금은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갈 수밖에 없고요. 1280 라인선이 1차적인 하락 포인트이긴 하지만 추가 하락은 1250포인트까지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1280 라인선 그리고 2차적으로 1250 라인까지 매도 대응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어디서 매도 잡냐? 여기 적어드리지 못했네요. 적어드렸네요. 자, 1315가 아니죠. 이미 1315에서 잡았었고 1305 라인선. 자, 1305 라인선 매도 진입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과거에 한 차례 큰 저항선이었던 1305 라인선이 이번엔 지지선으로서 가격을 눌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올라왔을 때 금은요, 고점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고점 매도 1305 라인선 매도 진입되게 하시기 바래요. 다음 유로. 자, 유로는 수익 축하드립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번 주 목요일에 있었던 유럽의 마리오 드라기의 유럽 중앙은행 총재 연설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 이후에 어디서 1.205 라인선에서 정확하게 내리눌린 모습 보이고 있어요. 약 한 200틱 가까이 수익 중이실 텐데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유로가 한 차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다? 자, 유럽 중앙은행 총재인 마리오 드라기가
유럽의 테이퍼링 가능성, 그러니까 양적 완화 종료 시점이 다가옴을 시사를 했지만 이미 유로는 너무나도 고평가가 되어 있어요. 자, 이번 연도 초반부터 꾸준히 상승하기 시작해서 약 한 15%가량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세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이 진행되지는 않는 한, 기대 심리로 오를 수 있는 건 어느 정도의 선이 있다라는 거죠. 자, 아무리 기대를 해도 실질적인 데이터가 끌어올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는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1.215 이 고점은요, 지금 현재 고점이 다 나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는 매도 대응이 계속 유리합니다. 어디까지? 1.14 라인까지 그대로 매도 흐름이 이어질 예정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시사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번 주 언제죠? 옐런의 연설이 있죠? 봅시다. 자, 이번 주에 보시면은요, 아마 27일 새벽일 텐데, 그렇죠? 네, 27일 새벽 1시 45분에 미국 연준의 의장인 제닛 옐런의 연설이 있습니다. 자, 이 연설에서 다시 한 차례 금리 인상에 대한 강한 확신을 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로가 한 차례 큰 폭의 하락을 이어가겠죠. 자, 유로는요, 어찌됐든 간에 수익 축하들이 있고요. 1.14 라인까지 그대로 매도 대응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진입 신호는요, 1.192 라인선 박스권 돌파됐을 때, 1.192 라인선 지지선 이탈됐을 때 다시 재매도 신호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S&P. S&P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강력한 발언, 한마디로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와중에 투자 심리는 뭐 변함은 없습니다. 뭐 금이 하락하고 뭐 달러가 상승한다라는 점을 봤을 때 뭐 투자 심리에는 변함이 없지만 어느 정도 위험 자산 투자는 회피 심리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 뭐예요? 증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S&P가 가장 위험 자산이에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투자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S&P가 한 차례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자, 어디까지나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들도 계속 시사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된다면은 S&P는 한 차례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 다만 아직까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뭐 아직 횡보 중이에요. 뭐 어쨌든 2507 라인 선가 뭐 지금 뭐 한 10포인트 가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죠. 결국엔 40틱 박스권이에요. 40틱 박스권. 그렇기 때문에 뭐 별다른 움직임은 없고 추세 신호는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뭐 뭘 대응하겠다 이렇기보다는 추가적인 추세 신호 잡아서 대응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번에 S&P 역시도 옐런의 연설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딨냐? 자, 옐런의 연설에 크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대기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시장 포커스 나오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